안녕하세요. 티타임즈 이재원 기자입니다. 최근에 테크 업계에 어마어마한 빅딜 소식이 하나 있었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히 친숙한 게임 회사인 이 블리자드가 인수된다는 것도 좀 놀랍긴 한데요. 이 인수하는 회사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점, 그리고 인수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라는 점, 그리고 이 인수와 메타버스와 관련이 있다는 점 등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인수권을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 또 인수가 규제 당국의 심사를 넘어서 성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수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8일이죠. 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약 687억 달러에 인수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약 83조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을 주당 95달러에 매입을 한 것인데 보시다시피 발표 전 마지막 거래일인 45% 정도 프리미엄을 붙인 금액입니다. MS에 있어서도 이번 인수가 사실 최대 규모의 인수인데요. 지금까지 인수한 기업 중에서 가장 비싼 회사가 2016년에 인수한 링크드인이었죠. 당시에 262억 달러 하나로 30조 7천억 원가량의 인수를 했는데요. 그거보다 훨씬 큰 규모의 딜입니다. 자, MS가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인수한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회사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액티비전과 블리자드라는 게임 회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액티비전은 FPS 게임, 소위 총싸움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이죠. 이 중에서도 2003년 이후에 꾸준히 출시되고 있는 콜 오브 듀티 시리즈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이 콜 오브 듀티 시리즈는 작년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으로 집계가 될 정도로 꾸준히 인기가 있는 타이틀입니다. 그리고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줄여서 블리자드는 워낙 유명하죠. 저 같은 30대, 40대 아저씨 게이머들한테는 추억 가득한 게임 회사인데요. 스타크래프트 시리즈나 디아블로 시리즈,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시리즈가 유명하고요. 이외에도 오버워치, 하스스톤과 같은 게임들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렸습니다. 또 이런 게임들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e스포츠라는 문화를 좀 만들어낸 회사이기도 하죠.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이외에도 많은 게임 스튜디오를 산하에 보유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끈 게임이죠. 캔디 크러쉬의 개발사 킹이 있습니다. 아무튼 수많은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IP를 대거 보유한 회사인데요. 2020년 매출은 80억 8,600만 달러 수준이고 월가에서 추정하는 2021년 매출은 87억 달러 규모입니다. 전 세계 게임 업계 순위로는 매출 기준으로 7위 정도의 랭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MS는 왜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를 했을까요? 우선은 게임 시장 장악이죠. 연 20%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게임 시장에서 영향력을 더 키우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번 인수 발표와 함께 MS는 사내 사업부였던 MS 게이밍을 별도로의 회사로 분리하기로 했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게임에 진심이라는 이야기죠. 당장 매출 기준으로 전 세계 4위였던 MS는 이번 인수로 중국 텐센트, 일본 소니의 뒤를 잇는 3위의 게임 회사로 부상을 했고요. 게임 매출도 이번 인수로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MS의 게임 부분 매출이 154억 달러인데요. 이게 MS 전체 매출에서는 9%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수로 이 게임 매출이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MS가 그간 게임에 많은 공을 들여왔는데요. 엑스박스를 꾸준히 해온 것은 물론이고 2014년에는 마인크래프트 개발사 모장을 25억 달러에 인수를 했고 2021년에는 엘더 스크롤, 울펜슈타인 시리즈로 유명한 베데스다를 75억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또 이번 인수로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게임 IP를 대거 확보를 하면서 MS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게임도 PC, 콘솔, 모바일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MS는 콘솔에 있어서는 엑스박스를 통해서 좀 두각을 드러냈죠. 엑스박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헤일로 시리즈나 최근 인수한 베데스다의 엘더 스크롤 시리즈가 콘솔에서 압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콘솔에 있어서는 힘 좀 쓰는 그런 게임 회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가 PC와 모바일이었죠. 물론 MS가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시리즈 등이 있기 때문에 PC 게임에 완전히 취약하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콘솔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약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게임들은 대부분 PC 중심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PC 게임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MS가 거의 다루지 않았던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도 액티비전 블리자드 산하에 있는 킹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게임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강력한 힘을 가진 회사들을 인수를 해서 모든 분야에서 균형 있게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것이 MS의 꿈인 것이죠. 자, MS가 열심히 밀고 있는 게임 구독 모델 역시 이번 인수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인수가 완료되면 MS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을 MS의 구독 서비스인 게임 패스를 통해 출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게임 패스는 한 달 구독료를 지불하면 서비스에 포함된 게임 중에서 원하는 것을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판 넷플릭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MS뿐만 아니라 소니, 엔비디아, 아마존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뛰어드는 상황인데요.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들의 게임 패스 서비스가 적용이 되면 지금은 개별 구입을 하거나 정액제 요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는 스타크래프트 시리즈라든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게임들도 월 구독료만 내면 그냥 무제한으로 플레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독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컨텐츠 확보죠. 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 건 역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기 게임들을 MS의 퍼스트 파티 게임으로 만들어서 독점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인 건데요. 게임 패스 서비스에 들어가서 둘러보면 MS가 직접 개발한 게임들도 있지만 MS가 아니라 다른 게임사에서 제공하는 게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서드 파티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게임들은 여러 플랫폼에 동시에 납품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OTT 보다 보면 넷플릭스에 있는 작품이 왓챠에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플랫폼에서 같은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면 굳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패스를 선택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또 서드파티 회사와 뭔가 갈등이 생길 경우에 그 게임이 갑자기 빠져나가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MS는 이 게임 구독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인수를 통해서 퍼스트 파티를 좀 탄탄하게 다지겠다 이런 계획인 것이죠. 또 게임 구독 모델에 투입할 게임이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이번 인수로 얻는 더 중요한 것은 많은 구독자들일 겁니다. 구독 모델의 성패는 결국엔 구독자 수잖아요. 구독자가 많아야 모델이 돌아가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서드파티 회사들도 좀 앞다퉈서 합류하고 싶어 할 것이고요. 이번 인수로 이 게임 패스의 구독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MS가 이번 인수 발표와 함께 공개한 게임 패스 구독자 수가 2,500만 명인데요. 2021년 초에 1,800만 명이었다고 하니까 1년 사이에도 많이 성장을 한 거죠. 덕분에 이미 시장에서는 MS가 경쟁자들을 모두 따돌린 상태인데요. 가장 먼저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던 소니의 PS 나우는 2021년 3월 말을 기준으로 구독자 320만 명으로 한참 뒤처진 상태고 아마존이나 엔비디아의 서비스는 아직도 뭔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인수가 완료가 되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작년 3분기에 발표한 월간 활성 이용자를 살펴보면 전 세계 190개국에 분포된 이용자가 액티비전이 1억 1,900만 명, 블리자드가 2,600만 명, 킹이 2억 4,500만 명입니다. 도합 한 4억 명 정도 되는 거죠. 이 회사들의 게임을 게임 패스를 통해 서비스를 한다면 기존의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게임 패스로 넘어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1년 사이에 한 700만 명이 늘어난 것도 많이 늘어난 건데 이 인수가 마무리되는 순간에는 순식간에 억 단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또 기존 게임 패스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도 갑자기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들을 즐길 수 있게 되는 셈이라 나쁘지가 않겠죠. 또 액티비전 블리자드 입장에서도 자사 게임을 즐기는 고객들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런 커뮤니티가 강력하게 구축이 되면 MS가 e스포츠를 주도하는 회사가 될 수도 있죠. 이번 인수로 액티비전 블리자드 산하에 e스포츠 리그를 진행하는 메이저리그 게이밍 역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아래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지금은 e스포츠 리그가 작년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성추문 이슈로 후원사들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거의 멈춰버린 상태지만 MS가 이를 정비해서 다시 가동을 한다면 큰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메타버스입니다. 특히 이번 인수와 관련해서 MS가 메타버스를 위해 블리자드를 인수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MS는 메타와 함께 빅테크 중에서도 메타버스의 가장 열성적인 회사다 이런 거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난해 개발자 행사에서도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들을 내놨고 또 기업용 MR 기기인 홀로렌즈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인수도 메타버스를 위한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수 발표에서도 사티아 나델라 CEO가 메타버스를 언급하기는 했죠. 나델라는 게임은 가장 역동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분야이다.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게임이 온라인에서 이용자들을 불러 모으고 붙잡아두는 강력한 콘텐츠다. 틀린 말은 아니죠. 게임을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 세상이 굉장히 많고 또 게임이 어마어마한 커뮤니티를 확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이번 인수가 과연 메타버스를 위한 것이냐에 대한 좀 의문은 있습니다. 게임이 메타버스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한 거 말고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비전이나 전략을 보여준 게 없기 때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두 회사가 가진 콘텐츠를 메타버스와 어떻게 연결할지 그리고 게임 커뮤니티를 메타버스에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외신에서는 MS의 이번 인수가 메타버스와는 별 관련이 없다라는 분석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Cnet 같은 경우에는 MS의 인수가 진짜 메타버스를 위한 것이냐 라면서 2022년에도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너무 남발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Cnet 외에도 많은 외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인데요. 그래서 이번 인수가 메타버스와 관련이 적다라는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MS의 메타버스 전략은 사실 게임과는 좀 무관했다는 점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메타버스 전략은 주로 B2B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화상AI 앱 팀즈와 3D 기술 메쉬의 결합도 B2B를 겨냥한 메타버스 기술이죠. MR 기기인 홀로렌즈 역시 B2B용이고, 그나마 소비자용 기기라고 할 수 있는 엑스박스는 여전히 VR 헤드셋을 지원하지도 않습니다. 직접 VR 기기를 제작하고 있는 경쟁사 소니와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전형적인 B2C 콘텐츠 회사인 게임 회사를 인수하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MS의 기존 전략과는 좀 들어맞지 않고 오히려 관심 끌기다, 이런 지적인 것이죠. 또 혹시나 MS가 B2C 분야 메타버스 콘텐츠 확장을 위해서 게임 회사를 인수한다고 해도 인수하는 회사의 성격이 메타버스와는 좀 상관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게임들이 메타버스와 크게 관련이 없는 게임이기 때문인데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MMORPG 게임의 경우에는 약간의 메타버스적 요소를 가지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콘텐츠가 메타버스와는 좀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역시 VR 기기에 투자를 하거나 VR 전용 게임을 만든 경험이 없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 게임들을 통한 메타버스 비전이 있다고 한들 결국 이번 인수의 제1목적은 구독 모델인 게임 패스 강화인 거잖아요. 게임 세상 콘텐츠를 다 빨아들여서 MS만의 제국을 건설하겠다. 그런데 나델라 CEO가 말하는 메타버스는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개방된 메타버스 플랫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야 하는 MS만의 게임 세상이 개방된 메타버스 플랫폼과 얼마나 관련이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두고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MS는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메타버스의 깃틀이 될 것이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이 딜은 반 메타버스 행위다, 그래서 안티 메타버스 플레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메타버스를 꺼낸 이유는 이번 인수에서 넘어야 할 큰 산인 FTC의 반독점 심사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FTC의 반독점 심사, 이거 아주 무섭죠. 엔비디아와 암의 인수권도 이 FTC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있는데요. 특히 지금 FTC의 위원장인 리나 칸이 아마존 킬러라고 불릴 정도로 빅테크 기업의 독점 문제에 아주 비판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IT 공룡들의 독점 행위 규제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MS가 게임업계 공룡으로 올라서게 되는 이번 인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를 해도 매출 기준 3위니까 게임업계를 독점하는 것은 아니긴 한데요. 아까 살펴봤듯이 스트리밍 게임 시장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팬들을 흡수할 경우에 거의 독점적인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FTC가 이번 인수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MS가 선제적으로 메타버스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MS가 메타버스를 꺼내든 게 FTC에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라는 건데요. IT 전문 매체 리코드는 MS가 FTC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하는데, 얼핏 보면 우리가 게임 업계를 다 장악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기존 업계에서 벌어지는 인수합병이 아니다. 우리는 메타버스라는 영역에서 페이스북, 즉 메타와 싸우기 위해 준비하는 거다. 당신들 경쟁 좋아하지 않느냐? 뭐 이런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인 메타버스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메타와 경쟁하기 위한 인수일 뿐이지 게임업계 장악은 아니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게 뭐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수 완료 시점은 2023년 6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게임을 굉장히 즐겨했던 게이머 입장에서는 내년에는 정말 MS 엑스박스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이었는데요. 당장은 실제 인수가 목표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관련한 소식이 있다면 또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